아무도 안 봤잖아. 그 한마디가 불러온 재앙.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서당을 빠진 이후 깨트린 그릇의 행방, 혼날까봐 숨긴 잘못 하나.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들킬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뱉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안 봤잖아 라고 생각했던 그 찰나가 어떻게 한 아이의 일상 전체를 무너뜨렸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조선 후기 어느 작은 마을에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준이는 한양 성박 마을에 살던 12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박진우는 새벽부터 길을 나서 배와 무명을 팔고 다니는 행상이었고 어머니는 밤마다 삭바느질로 살림을 보탰습니다. 2살 위 누나 분이는 총명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시준이는 누나가 때로 무서웠습니다. 뭔가를 숨기려 들면 귀신같이 알아채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준이는 딱히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당에서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냥 12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가을볕이 제법 따가워진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당을 마치고 혼자 마을 골목길을 걷던 때였습니다. 돌담과 흙길이 맞닿은 좁은 골목 어귀를 막 꺾어드는 순간 발 앞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걸렸습니다. 흙바닥과 돌틈 사이에 엽전 꾸러미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닷양이었습니다. 시준이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골목 안쪽에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닭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또 없었습니다. 시준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빠르게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진 지 꽤 된 것 같았습니다. 주인이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께 드리러 가기엔 서당도 늦게 끝났고 몸도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엽전 꾸러미는 시준이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레는 건지 불안한 건지 알 수 없는 묘하게 뜨거운 감각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책보를 내팽개치고 그 돈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닷양짜리 엽전. 아버지가 이른 새벽부터 나가 배 2필은 팔아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시준이는 그 생각을 재빨리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갖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본 팽이였습니다.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 오색으로 물들인 것으로 돌리면 무지개처럼 빛나는 그 팽이가 닷양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사달라고 했다. 지금은 그런데 쓸 돈이 없다는 말을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게 속상했고 그게 억울했고 마침 지금 손 안에 닷양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서당을 마치고 시준이는 혼자 장터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며칠째 눈여겨봐 두었던 팽이 장수 앞에 섰습니다. 닷양을 건네고 팽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누나 분이가 마당을 지나다 시준이 방 앞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악현에 놓인 팽이가 눈에 걸렸습니다. 분이는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났냐고. 시준이는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막둥이한테 잠깐 빌린 것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분이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시준이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분이가 다시 팽이를 받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다며 막둥이가 필요하지 않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준이는 이번에도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막동이가 당분간 쓸 일이 없다고 했다고. 분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준이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뭔가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나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조용히 막동이네 집을 다녀왔습니다. 막동이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는 팽이를 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밥상에서 분이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준이는 누나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준이는 밥을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방 한켠 팽이가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껴졌습니다. 처음 엽전을 집어 들었을 때 느꼈던 설레는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이상하게 묵직한 무언가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잠을 쫓아내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시준이는 생각했습니다.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였을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약방에 다녀오는 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장날에 쓸 돈을 모아두던 누군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단량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시준이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 생각도 났습니다. 한 번 했고 그걸 덮으려 또 한 번 했습니다. 이제 그 거짓말은 시준이 혼자 안고 있기에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막동이 이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이틀째로 이어졌습니다. 서당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막동이가 요즘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준이는 밥상 앞에 앉았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우와 어머니 그리고 분이가 모두 있었습니다. 시준이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부 다 말했습니다. 골목에서 엽전닷 양을 주운 것.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진 것. 그 돈으로 팽이를 산 것. 누나한테 괜찮다. 막동이 것이라고 모두 함께 거짓말한 것. 감사합니다. 그 거짓말을 덮으려 막동이 이름까지 갖다 댄 것. 괜찮다. 모두 말하는 함께 내내 이겨내자. 목이 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밥상이 괜찮다.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함께 이겨내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어머니도 말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시준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고.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잘했다고. 혼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시준이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시준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잘못은 이미 했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그 잘못을 어떻게 되돌리느냐라고 했습니다. 다 되돌릴 수는 없어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시준이는 팽이를 장터에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팽이 장수에게 사정을 말하고 닷 양을 돌려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마을 어귀 나무에 방을 써 붙였습니다. 골목에서 엽전닷 양을 주었으니 잃어버린 분은 아무개 집으로 찾아오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흘 뒤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며칠 전 약방에 다녀오다 잃어버렸는데 이미 포기했다고 하셨습니다. 돌려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시준이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준이는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팽이도 없었고 단 양도 없었고 며칠을 제대로 잠도 못 잤지만 그 어떤 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시준이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시준이가 아닌 아버지 박진우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혼내지 않은 아버지, 다 되돌릴 수는 없어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고 했던 아버지. 그 말 한마디가 시준이에게는 어떤 말보다 깊이 박혔을 겁니다. 거짓말은 참 묘한 것입니다. 처음엔 너무 가볍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뱉고 나면 그때부터 혼자서 자랍니다. 먹이지 않아도 돌보지 않아도 혼자서 무럭무럭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뱉은 사람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시준이가 사흘째 밤에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무게를 혼자 들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려놓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봤잖아 라는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내가 잠들기 전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